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중요한 회의 중? 데이트 중? 아니면 처가댁에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인생 최악의 타이밍에 맞닥뜨린 생리적 한계와 체면, 그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사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제 지인의 아버님이신데요. 평생을 강직하게 사신 분이 처가댁에서 겪은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순간을 겪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그날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처가댁 최고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상 속 황당하면서도 우픈 에피소드들을 진솔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참을 수 없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60평생을 누구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오신 한 아버님입니다. 이분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같은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산처럼 우뚝하고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었죠.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엄을 잃지 않으시고 항상 절제되고 품위 있는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요즘은 중년 이후 건강관리를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수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가족들의 권유로 난생 처음 대장내시경 검사를 예약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악명 높은 장 청소약이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 전날 마시는 그 약 정말 장난 아니죠. 약을 복용하면 몸속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우아하거나 품위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약을 가져온 아들에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 약을 먹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마라. 남자에게 이런 것은 치부나 마찬가지야. 이 말씀에서 아버님의 자존심과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약을 복용하셨고 다음날 새벽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검사는 새벽 5시 30분, 이른 시간에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고 돌아오실 생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아들은 아버님 방 앞을 지나가며 혹시 폭풍 같은 소리가 들릴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분은 달랐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죠. 마치 고요한 태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생리적 반응을 억누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신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새벽 5시. 아버님은 초인적인 자제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조용히 현관으로 나서셨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시간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실 계획이었죠. 드디어 이 고난의 순간이 끝나가는구나 싶었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다급하게 뛰어오셨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봐야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즉 처가댁에 갑작스럽게 상이 난 것이었죠.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황급하고 슬픔에 겨워 자세히 설명할 겨를도 없이 당장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아버님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지금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평생을 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지금 대장내시경 약 먹어서 못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아버님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셨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아버님의 진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시트를 등받이 삼아 온몸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것처럼요. 백미러를 통해 본 아버님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이마와 등에서는 이미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장인어른의 부고 소식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뒷좌석의 아버님은 그 무거운 분위기를 능가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몸 안에서는 대장 내시경, 준비약이 말 그대로 생화학 무기처럼 맹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아버님의 내면은 이미 처절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운전을 하던 아들은 백미러로 아버님의 모습을 힐끔힐끔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신 건가? 혹시 차를 세워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죠. 어머니도 옆에 계시고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아버님은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또 버티셨습니다. 가끔 작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장인어른을 잃은 슬픔에 신음하는 줄로만 아셨죠.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어머니의 위로가 아버님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을 겁니다. 드디어 처가댁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 거리지만 아버님께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그 시간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면서도 아버님은 온몸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식은땀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하셨죠. 처가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모여있던 처가 식구들 수십 명이 일제히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오셨네. 큰 사위 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버님을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깊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셨지만 그 순간 온몸의 근육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버님의 눈이 재빠르게 집안을 후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하신 겁니다. 저 멀리 긴 복도 끝에 화장실이 보였죠.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아버님은 속으로 되뇌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죠. 화장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친척들이 사방에서 몰려왔고 문상객들로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만석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처가댁 이모님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줄 서야 해요. 지금 큰댁 사위분이 들어가셨어. 조금만 기다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아버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대장 내시경 준비약은 사람의 의지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아버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세게 깨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셨죠.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왔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님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주변 식당이라도 찾아볼까? 아니면 차까지 다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머릿속으로 온갖 방법을 떠올렸죠. 하지만 아버님은 아들의 손을 강하게 잡으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처가댁에 들어와서 이럴 순 없어. 아버님의 자존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생리현상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땀으로 완전히 젖은 아버님의 뒷모습은 이미 주변 처가 식구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큰 사위가 왜 저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신가 보지. 사람들은 아버님의 이상한 모습을 장인어른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아버님은 지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화장실 앞 대기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조금만요. 곧 나갈게요. 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의 다리는 이제 완전히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말이죠. 으아. 아버님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처가댁의 모든 문상객들이 정지했습니다. 폭도를 오가던 사람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안방에 앉아 계시던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버님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아들도 황급히 아버님을 부축하려고 달려들었죠.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큰 사위가 왜 저러시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님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그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처가댁의 둘째 이모부님이 급히 뛰어나오셨습니다. 이모부님은 평소 눈물도 많고 정도 많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이분이 폭도에서 오열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모부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오, 매영, 매영이 정말 최고야. 역시 우리 매영이야. 장인어른 생각에 이렇게까지 통곡을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아버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등을 토닥이셨죠. 누가 형님을 겉으로만 강직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정이 많고 효심이 깊은 분인데. 장인어른, 저 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죠? 사위 복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전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이모부님의 해석을 듣고는 하며 무릎을 쳤죠. 그렇구나. 큰 사위가 장인어른 생각에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평소에 과묵하시고 절제된 분이라 더 마음속으로 사귀셨구나. 저렇게까지 통곡하시다니. 장인어른과 정이 얼마나 깊으셨으면. 처가댁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방 안에 계시던 처가댁 어른들도 밖으로 나오셔서 이 광경을 지켜보셨죠. 큰이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큰 사위가 저렇게까지 우시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우리 아버지가 사위 복이 많으셨어. 아버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눈물까지 흘리고 계셨죠.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셋째 이모부님도 다가와 아버님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매영, 저도 이해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저희가 다 알죠. 매영 같은 사위를 두셔서 장인어른도 편히 가셨을 겁니다. 문상객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분이 큰 사위시구나. 저렇게 효심 깊은 사위는 정말 보기 드물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진짜 금사위야.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굴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아버님은 처가댁 최고의 효자 사위로 추앙받고 계셨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버지가 저렇게 좋으셨구나. 어머니조차도 남편의 진짜 고통을 모르신 채 남편의 효심에 감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몇몇 친척들이 아버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마침 비어있던 화장실로 아버님을 안내해드렸죠. 매영, 여기 들어가서 좀 진정하세요.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버님은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님은 그 안에서 한참을 계셨고 나오실 때는 완전히 탈진한 얼굴이셨지만 어쨌든 최악의 위기를 넘기신 상태였죠. 밖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이 아버님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큰 사위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집안에 저런 사위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아버님은 그날 자존심을 잃는 대신 처가댁 역사상 최고의 효자라는 명성을 얻으신 겁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백미러로 본 아버님의 얼굴은 폭잠 미묘한 표정이었죠. 무언가를 곱씹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아버님은 미뤄뒀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예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검사를 마치셨죠. 검사 결과도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아버님은 아들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 퉁퉁 부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번 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대단하긴. 내가 울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다. 그건 너도 알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을 뿐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효자가 됐지.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체면을 구겨야 할 순간에 오히려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됐으니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거구나. 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강직함이란 게 대체 뭐였을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날 나는 정말 나약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약함을 효심으로 봐줬지. 어쩌면 그게 진짜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아버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 대화 이후 아버님은 조금 변하셨습니다. 여전히 강직하신 분이지만 예전만큼 완벽한 모습만을 고집하지는 않으셨죠. 가끔 손주들 앞에서 장난도 치시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도 조금은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 처가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모부님들이 아버님을 보자마자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매형,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매형 같은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죠. 정말로 그 순간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요. 처가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날의 아버님을 칭송했고 아버님은 처가에서 최고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남편 덕분에 친정에서 어깨가 으쓱했죠. 우리 남편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어머니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아버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님이 그날 만약 화장실을 무사히 사용하고 조용히 예를 표했다면 그저 장례식에 온 사위 중 한 명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여준 그 절규가 역설적으로 아버님을 전설적인 효자로 만들어버렸죠. 우리는 살면서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 데이트 중에, 시험을 볼 때, 혹은 이야기처럼 처가댁에서 말이죠.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버님처럼 우연히 오해받아 명성을 얻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아버님은 그날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려고 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죠. 때로는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되고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경우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교훈은 해석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이모부님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아버님의 그날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모부님의 선의의 오해 덕분에 그날은 아버님 인생 최고의 날이 됐죠. 우리도 삶에서 타인을 바라볼 때 선의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을 그냥 실수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것인가. 이모부님은 후자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은 처가댁에 가실 때면 효자 사위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가끔 화제에 오르면 아버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죠. 그 미소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날의 고통에 대한 기억, 위기를 넘긴 안도감,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깨달음까지.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참을 수 없었던 최악의 순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순간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됐거나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